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14주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파일 입출력에서는 스트림이라는 말을 많이 나오는데요. 이 스트림이라는 말은 순서가 있는 데이터의 연속적인 흐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 객체라는 곳에는 바이트를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트림 객체에 바이트를 쓸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스트림 객체는 그 목적지와 소스를 보게 되면 대부분 파일이 되겠고요. 화면에 보다시피 입출력 장치나 네트워크하고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java.io라는 패키지 안에 스트림을 지원하는 클래스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클래스들을 그 기준에 따라 좀 분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분류되는 부분은 바이트 스트림하고 문자 스트림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는 60개 이상의 스트림 클래스가 있습니다. 먼저 바이트 스트림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을 하는 클래스들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인풋 스트림 그리고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추상 클래스가 있는데 이 추상 클래스에서 파생된 클래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이트 스트림 클래스에는 그 이름 자체가 인풋 스트림이라고 그리고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자, 바이트 스트림의 종류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웃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 이게 다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이제 기본적인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그 인트형이나 더블형 이런 것처럼 기본 자료형 단위로 읽거나 쓰기 위한 거. 이제 그럴 때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 또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쓰게 됩니다. 화면에서 여기 있네요. 데이터 인풋 스트림, 그다음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마지막까지 보이죠? 근데 이제 보통 또 압축 파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 zip input stream, zip output stream 이런 식으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이름이 붙는 게 바이트 스트림의 특징이에요. 이제 인풋 스트림 클래스 같은 경우에 추상 메소드가 있는데 abstract하고 표현되는 게 추상 메소드잖아요. 그래서 abstract, int, read라는 이게 메소드가 있는데 반환형은 int형입니다. 바이트를 읽어서 반환을 하는데 int형으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int형 매개 변수를 받아서 한 바이트를 받아서 write 한 바이트를 쓰는 겁니다. 이게 output stream 클래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림에서 읽거나 쓰는 동작을 종료할 때 클로즈를 호출해서 스트림을 닫아주면 됩니다. 문자 스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캐릭터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문자 단위로 입출력을 하는 클래스들을 말하고요. 보통 이때 사용되는 것은 유니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스트림은 유니코드로 저장된 정보를 처리해서 할 때는 좀 불편한 게 있죠. 그래서 자바 자체에서는 이 유니코드를 처리하는 클래스를 따로 준비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통 이제 그 추상 클래스 리더하고 라이터, 그러니까 리더, 라이터 보면은 리더가 있고요, 라이터인데 여기에서 주로 파생된 거를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니코드는 2바이트 코드고 바이트는 1바이트잖아요. 그 차이점 때문에 자바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클래스 이름들에는 항상 라이터, 리더 이게 붙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터나 리더 자체도 인풋 스트림하고 아웃풋 스트림처럼 유사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죠. 이제 대표적인 거 보면 리더 클래스에도 추상 메소드 리드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터 클래스에도 추상 메소드 라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유니코드로 읽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거보다는 인풋 스트림하고 아웃풋 스트림에서 파생된 바이트 단위 읽는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파일 입출력 문자 스트림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자 스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거지만 리더, 라이터 클래스부터 당연히 상속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문자 스트림은 무조건 리더, 라이트로부터 파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일에서 문자를 읽거나 쓰기 위해서는 파일 리더, 그리고 파일 라이터 이거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여기 지금 밑줄을 제가 좀 그어놨어요. throw exception하고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거는 예외 처리가 발생했을 때 다른 곳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외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그 명령이고요. 파일 리더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파일 리더 객체 FR을 new 해서 파일 리더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생성자에는 그 파일의 위치, 지금 절대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넣어서 파일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파일 객체에서 rea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읽게 되는데요. 이때 파일의 끝을 끝을 -1로 판정하고 있죠. 이거는 여기 객체, 그러니까 파일 리더의 객체에 제공하는 read라는 그 메소드가 파일의 끝을 발견하면 -1을 리턴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1이 아닐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일의 끝이 아닐 동안 여기 ch에다가 읽어서 담아서 화면에 프린트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이게 닫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스트림을 닫는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파일에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스트림 객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 rea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 글자 한 글자씩을 읽어서 화면에 한 글자씩 출력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때 제가 -1로 판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턴형이 인트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예제는 여기 보면은 try, catch를 명확히 이렇게 써주면서 IO exception을 처리하고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코드와 이렇게 try, except, catch라고 써있는 예외 처리를 명확하게 써준 거와 차이점은 지금 스트림 객체를 클로즈하고 있는 게 안 보이죠? 자, 위에 보면은 이렇게 스트림 객체를 클로즈를 해서 닫아 주셨잖아요. 근데 예외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그 클로즈 문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닫아 줍니다. 즉 트라이 문 안에서 리소스를 딱 지정하게 됐을 때 그 리소스 사용이 다 끝나면 자동으로 리소스를 반환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클로즈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제는 텍스트 파일을 복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파일 리더하고 파일 라이터를 이용해서 작성한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try 딱 이렇게 예외 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리더 객체 만들고 파일 라이터 객체를 in, out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각각 생성자 안에는 파일의 이름을 넣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rea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1이 아닐 동안, 즉 파일의 끝이 발견되지 않을 동안 이걸 read를 읽어서 C에 넣은 다음에 C를 검사하는 건데 read라는 메소드는 int형을 반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1 검사라는 이 코드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try 객체에서 리소스를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파일 그 스트림 객체를 명확하게 클로즈하고 닫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파일 입출력 바이트 스트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바이트 스트림 자체는 8비트의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을 수행하는 스트림이라고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이런 이름을 붙이는 이유, 그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붙인 것들 앞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파일이라는 파일 입출력 바이트 스트림, 이것은 앞에 파일을 붙여서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파일, 그러니까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바이트를 읽고 그리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바이트를 쓰게 되는 방식을 취합니다. 예제 파일을 보게 되면 바이트 배열을 파일에 저장하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트의 형식의 배열이 지금 초기화로 주어졌고요. 그 try라는 문장, 예외 처리 안에, 예외 문장 안에 지금 리소스를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서 아웃을 만들고요.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여기 그 전체 읽어드린 아웃에 대해서 write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write의 대상은 지금 바이트 만들어 놓은 리스트 배열 있죠, 배열. 그래서 배열을 포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원소를 가져와서 out이라는 객체에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진 파일을 읽어보겠습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를 만들고요. 근데 예제에서 우리가 파일 인풋 스트림의 객체는 아웃보다는 인으로 만든 게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고 아웃에다가 읽죠. 그래서 리스트에다 읽어서 리스트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리스트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바이트 단위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바이트 단위의 B에 담아서 화면에 출력해 보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진 파일은, 그러니까 이미지 이진 파일을 복사하는 예제를 좀 볼 건데요. 그 이미지 파일 자체가 이진 파일이라서 우리가 파일 인풋 스트림 그리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러한 그 바이트 스트림을 처리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입력문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제 화면에 출력을 보내고 파일의 이름을 입력받고 그렇게 해서 입력을 다 받고 난 후에 이제 파일 객체를 만드는데 인풋 스트림 형식으로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 형식으로 각각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 객체 대상들은 입력으로 받아들인 파일 이름들. 그래서 입력 그 스트림 객체 인풋 스트림으로 리드를 이용해서 바이트 단위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에 바이트 단위를 그대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 스트림에서 읽어드려서 아웃풋 스트림 객체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풋 스트림 객체 대상인 파일에서 아웃풋 스트림 객체인 그 대상이었던 파일로 복사한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스트림이라는 것은 이어진 그 데이터들의 흐름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말 그 자체를 영어 자체를 보게 되면 스트림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듯 이렇게 흐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정말 물을 틀어놓은 수도꼭지와 파이프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파이프와 같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림을 그려놨고요. 그래서 파이프들은 서로 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림 또한 이 파이프처럼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스트림을 통해서 흘러가는 데이터들에다가 사이사이 결합하는 그 부분에서 가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력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환된 문자들을 파일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일 스트림하고 버퍼 스트림을 연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래 버퍼가 없는 스트림은 그 버퍼를 만들 수 있는 곳에 버퍼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라는 것은 생성자가 있을 거예요. 버퍼를 만드는 생성자에 파일 객체를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버퍼가 있는 파일 스트림 객체가 완성된다는 거죠. 자, 이 코드를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U에서 생성할 수 있는 생성자가 버퍼드 리더입니다. 그럼 버퍼를 만드는 건데 지금 리드할 수 있는 버퍼를 만드는데 그 대상이 안에 가봤더니 new하고 생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파일 리더 객체를 input 텍스트 파일을 넣어서 만든 것을 버퍼드 리더에 매개 변수로 주면서 버퍼 리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A의 결과가 B에 입력이 되고 또 B의 결과가 C에 입력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파이프라인 처리를 하는데, 그런 파이프라인 처리처럼 스트림을 연결해가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만들어진 인풋 스트림이라는 객체는 버퍼가 있는 입력 객체가 되는 거죠. 예제를 보게 되면 일단 문자 단위로 읽었던 예제가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이거를 한 줄, 즉 라인 단위로 읽고 있는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문자를 전체를 버퍼를 만들어서 한 번에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버퍼드 리더를 이용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드 리더 그 안에 파일 리더를 만듭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텍스트 파일에 있는 것을 우리 파일 입출력 바이트 스트림이죠. 그걸 만들어서 버퍼에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글자씩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하는 그런 파일이지만 버퍼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리드라인을 이용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버퍼가 있는 그 입력 파일 스트림이라는 객체 이름이 in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in을 통해서 리드라인이라는 한 줄 단위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인트형이나 또는 스트링이나 이 자체를 파일에다 넣고 빼고, 즉 파일에 입력하고 파일에 출력하는 거 말고 객체 자체를 파일에 입력하고 출력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객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가 모여 있는 게 객체죠. 예를 들면 학생 객체가 있다고 한다면 학생의 학번이나 점수, 학생의 이름, 이 여러 가지 타입들이 모여서 객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객체는 데이터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 타입이죠. 따라서 이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순차적으로 변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자바에서 직렬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는 것은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인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 즉 스트림처럼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스트림 객체의 입출력을 봤잖아요. 근데 객체는 한 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림 객체처럼 만들기는 과정, 이 과정을 직렬화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정말 하나의 객체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건 역직렬화가 되겠죠. 자, 데이트 객체를 저장하는 예제를 보겠는데요. 이 데이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면 데이트 클래스는요, 자바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클래스고요. 이 데이트 클래스를 이용하면 현재 날짜를 나타내는 객체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제는 그 데이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를 저장했다가
다시 화면에, 즉 콘솔에 출력해보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제를 좀 보게 되면 exception, 예외 처리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고요.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라고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스트림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객체를 객체를 입출력하기 위한 그러한 스트림에는 오브젝트를 붙인다는 걸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new하고 이제 out에다가 실체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데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의 그 생성자 안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로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서 파일 입력 객체가 파일 출력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파일의 내용을 직렬화해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그러니까 객체 출력이라는 그 스트림에서 다시 파일에 저장하기 위해서 그 직렬화를 거쳐서 저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는 뭐라고 배우셨냐면 앞에서 우리가 스트림을 결합한다는 그곳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스트림을 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생성자에 다른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내용을 넣게 되면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out.write object 해서 new date에서 date 객체를 찍어내고요. 그리고 out을 비워주고요. 이번에는 in 해서 new에서 새로 만들어요. object input stream. 자, 파일은 파일 input stream 해서 넣어줘서 in과 out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객체를 쓰고 읽고 하기 위한 것들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서 뭐 캐치 파이널리까지는 네, 지금 여기는 예외 처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트 타입의 객체 D를 만들어서 in, read object, 즉 in에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system out print에서 화면에 D를 출력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날짜가 나오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러한 스트림은 일단 읽고 쓰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 데이터 예외, 그러니까 어떤 그 파일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자체에 어떤 연산을 지원하는 그런 특수한 스트림들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패스라는 클래스를 이용한 패스 객체를 좀 보겠는데요. 패스 클래스는 말 그 자체에서 패스가 경로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경로를 나타내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홈 디렉토리 안에 뭐 워크 디렉토리 이런 식의 그 경로를 받아서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제 코드를 보게 되면 path.get 하고 지금 경로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경로를 객체로 만들어서 반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 디렉토리에는 이 경로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 객체라는 것은 일단 파일의 내용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의 내용 하나하나를 뭐 읽고 쓰고 저장하는 게 아니라 파일 이름 자체를 가지고 표현하기 위해서 파일 객체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객체를 이용하게 되면 파일 이름 자체를 파싱할 수도 있고 제가 오타 나왔네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으로 이 파일 객체를 넣어서 파일 자체를 만들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기억날 때 이게 고쳐야지 다음에 또 수정이 잘 안 돼서. 자, 그래서 파일 이름으로 이제 파일 라이터 같은 클래스 생성자에 넘겨주면 파일도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객체는 파일 이름 자체를 나타내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파일 객체를 지금 앞에서 이렇게 파일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제 각종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메소드들을 이용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보면 지금 new에서 파일 객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name을 넣어서 파일 객체를 만들고 있어서 이 파일 객체를 만들어지면 여기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지금 예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getPass, getName, getParent, getAbsolute 등등등 이게 파일의 속성들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파일 입출력에 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한 학기 동안 직접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습실에서 저랑 같이 실습은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의 지금 책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시험은 대면 시험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업 시간이 토요일 오전 1, 2, 3, 4인데요. 제가 10시로 시간을 잡아놨으니까 그 스케줄 관리 잘 하셔서 저번에 공지했듯이 꼭 와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험까지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그 시간에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나 좀 불편하셨죠? 일단 시험 볼 때 오픈북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수요일 정도 돼서 시험 보기 한 며칠 전이잖아요. 그 정도 돼서 또 그 힌트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저랑 또 만나는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시험을 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같이 목소리만 들었긴 했지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